한없이 뻗은 고비 사막. 주천에서 돈왕까지 이어지는 400km의 길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 전개된다. 포륜길의 풍경은 특히 그렇다. 이곳에선 초속 50m의 강풍으로 침식된 높이 5, 6m의 모래 퇴적층이 20km나 이어진다. 높이 쌓인 모래가 도낭을 빼앗기 위해 싸웠던 여러 민족의 힘든 싸움을 짐작케 한다. 포륜길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돈황의 막고굴은 방풍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20세기 초 이곳을 방문한 영국의 탐험가 오럴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보기엔 심하게 붕괴돼 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숭배 장소임을 알게 됐다. 75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막고굴은 잘 보존된 불교문화 유산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취재팀은 먼저 스타인이 많은 유물을 발견했던 17번 굴로 갔다. 그 발견으로 전 세계 학자들이 돈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보이는 명사선. 명사산의 높이 50m 절벽 위엔 수많은 섣불들이 있다. 남북으로 약 2km에 걸쳐 이어진 섣불들의 수는 492개며 불상은 3,000개나 되는데 이곳의 벽화를 서로 옆으로 붙여놓으면 54km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 최대의 사람이며 미술관인 것이다. 섣불 아래로는 섣불의 반사된 모습을 담은 대천강이 흐르고 강 건너엔 삼이산맥이 서 있다. 막고굴에 대한 재밌는 설화가 있다. 그 옛날 락준이란 중이 나무지팡이를 짚고 산에서 내려오니 황금의 빛이 비쳤다. 이를 본 락준이 동굴을 열었는데 락준은 이 동굴이 돌을 닦는 데 적합하다고 보고 불교 수업의 도장으로 삼았다. 이때가 서기 366년. 그때부터
아름다운 보고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막고굴은 여러 동굴로 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굴은 5세기에 열린 275번 굴이다. 이곳의 봉존 교각 미륵 보살상은 초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다리를 십자로 폭이 앉았다고 해서 교각 보살상이다. 몸에 밀착된 의복, 거의 나체인 상반신에서 서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초록색 의복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약 5세기경 중국의 북부와 동항을 중심으로 한 일대는 북위의 황제들이 다스렸는데 겨우 약 150년이 이어졌을 때입니다. 이 보살상은 후기의 유물로 볼 수 있다. 후기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지만 앞선 중국인의 습관과 예절을 따랐다. 그들은 또한 불교를 신봉했으며 결국엔 많은 수가 중국인에 흡수됐다. 이른바 미래의 부처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이를 만든 사람들과 운명을 덧치했으니 이런 작품은 중국에서 이어진 흔적이 없으며 동쪽으로 옮겨간 흔적도 없다. 285번 굴은 약 100년 후 남위 시대의 것이다. 굴 안엔 승려의 좌선을 위한 장소가 마련돼 있는데 인도의 비하라라 동굴의 형식과 같은 것이다. 천장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는 중국의 옛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으로 들어차 있다. 내 구석엔 이곳을 지키는 짐승이 있어 사악한 세상을 쏘아보고 있다. 머리가 9개인 용의 모습. 산해경이란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이다. 이것은 전설의 제왕 복희와 여화다.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가 중국 고대의 신화와 전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6세기) 중엽에 세운 428번 동굴. 삼각형을 위로 끌어올린 듯한 천장은 중국의 양식이다. 그러나 동굴 중앙에 있는 기둥은 인도의 탐묘굴의 구조를 따온 것이다. 여기서도 서역과 중국 양식의 혼합이라는 동왕 초기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데 초기의 벽화는 놀랍게도 현대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다. 처음 이곳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이곳의 벽화가 야수주의 풍의 작품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에 놀랐다. 초기 화법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는 263번 동굴에서 발견된다. 11세기의 벽화 밑에서 428번 동굴의 것과 비슷한 시대에 그려진 설법도가 발견됐다. 거기에 나타나는 보살상은 핑크색의 당약을 사용했는데 현대적 양식을 나타내는 윤곽에서는 이 그림에 사용한 안료가 햇볕에 받아 화학 비온을 일으킨 것이다. 돈황에서 서북쪽으로 약 100km를 가면 옥문관이 있다. 기원전 2세기에 한무제가 서역을 정복하면서 돈황은 실크로드의 요충지가 됐다. 이때 최전방 지역이 바로 옥문관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 민족이 공방전을 벌였고 중국 왕조는 군대를 이곳에 집결시켰다. 당의 한 유명한 신이 읊은 시엔 장안에서 만리를 달려 이곳에 당도하니 이 땅의 끝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무너진다는 구절이 있다. 한나라 시대에 세워진 만리장성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곳 봉화대에는 적의 습격을 알리는 신호가 울려졌다. 이 신호는 다음 봉화대로 계속 이어져 반나절 후엔 2000km 밖에 장안에 전해졌다고 한다. (6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민족의 흥망이 이어진 가운데 수나란 중국을 통일했다.
수나라는 겨우 30여 년을 다스린 왕조였지만 불교에 힘을 기울여 돈황에만 100여 개의 동굴을 세웠다. 수나라의 불상은 석가의 설법을 표현한 삼존불이 많다. 이들 삼존불의 선을 보면 중국을 통일하고 외래 불교 문화를 내 것으로 만든 왕조의 힘과 위풍을 짐작할 수 있다.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해 삼존불이 걸친 옷의 문양엔 서역에서 전해진 연주문이 나타난다. 수나라 시대는 짧긴 했지만 다음에 올 당의 문화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막고굴에서 서쪽으로 20km쯤 가면 돈황의 성터가 있다. 돈황은 원래 사주로 불렸고 이 성 둘레엔 수많은 절이 있었다. 인구 약 16,000명 중에서 1,000여 명이 승려였다. 오늘의 돈황의 중심가는 사주 성터에서 동쪽 3km 지점에 있다. 이 오아시스의 거리는 가을이 오면 특산물인 면화를 시장으로 나르는 수레로 가득 찬다. 옛날 돈황이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던 때는 비단을 실은 수레가 거리를 메웠을 것이다. 막고굴엔 실크로드 교역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산속에서 강도를 만나 물건을 포기하고 목숨을 건지려는 상인들. 티베트 등 서역의 상인들이다. 비단길 여행은 위험이 수반됐었다. 또 한없이 뻗은 사막의 여행엔 물과 소금이 목숨과 직결된 필수품이었다. 돈황 주변엔 소금 끼는 호수가 많았다. 이들 호수에서 얻은 소금은 실크로드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긴하게 쓰였다. 지금도 여기서 소금을 거두는 사람들의 모습이 간혹 보인다.
동서교역을 배경으로 번영한 당의 시대. 막고굴도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불상에선 본전을 중심으로 석가의 제자인 가엽, 아웅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 시대엔 이런 칠존상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현실 세계에 있어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있다. 풍요롭게 조각된 조각들로 가득 찬 45번 동굴은 당 시대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석가에게만 그치지 않고 헌신을 다한 아웅. 사려와 의지를 표현한 가엽. 애군을 쫓는 천왕. 당의 시대는 이른바 르네상스 시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불상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원류가 됐다. 최근 도낭문물연구소는 130번 굴에 대한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현재의 집안 아래에서 그 시대의 바닥을 이루었던 파초문전을 발굴해냈다. 이어 드러난 대불전. 이곳이 처음으로 세계에 공개됐다. 지면보다 약 3m 아래인 발굴 현장에서 보면 돈황 막고굴은 보다 높고 인상적이다. 1200년 전 그 시대의 참배인에겐 지금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이 위치에서 미륵대부를 쳐다보면 경외와 존엄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하다. 미륵불의 높이는 26m다. 각 나라에는 이 벽화를 본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아미타 열애를 중심으로 비천들이 날고 그 밑엔 천녀들이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 보인다.
이 벽화 앞에서 승려들의 독경을 듣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근심 걱정을 잊었을 것이다. 이것은 곧 극락정토의 세계다. 당나라 사람들은 정토 신앙을 숭상했다. 돈황의 벽화를 모두 따져 그 4분의 1인 약 200점이 서방의 정토를 다룬 것이다. 이 벽화는 당나라 시대에 장안에서 유행한 무용을 묘사했다. 호선무란 무용인데 호선무는 서역에서 전해진 것으로 장단이 빠른 가락에 맞춰 발끝으로 서서 급선회하는 무용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시엔 호선무에 대해 묘사한 게 많다. 이런 시도 있다. 무용가가 회오리 바람처럼 돌며 하늘로 향하는구나. 그 움직임은 벼락과도 같이 빠르다. 이제 역사에 묻힌 그 무용. 그러나 그 흔적은 이곳 도낭 막고굴의 벽에 아로새겨져 있다. 돈황하면 벽화. 인도에서 들어온 비천은 이렇게 해서 중국 것이 됐다. 도망문물연구소의 한 직원은 온종일 비천의 벽화를 본 날 밤 꿈을 꾸었다고 한다. 꿈에서 수천 명의 천사가 긴 소매를 펄럭이며 하늘로 올라갔다. 마지막 천사가 사라질 때 멀리서 막곡을 대불전의 풍경 소리와 낙타의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다.
이런 감동적인 꿈은 여러 해를 두고 이들 벽화를 연구한 사람만이 꿀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돈왕의 미를 창조해냈을까? 막곡을 북단에 마치 벌집처럼 파놓은 작은 동굴이 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쓰인 접시나 안료 등이 이곳에서 발견됐고 침대 등도 동굴 안에 놓여 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 많은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 이곳에 들어와 작업을 한 것이다. 천여 년 전에 색깔을 남긴 광물질의 안료. 돈왕벽화에 이용된 것으로 쉽게 변색되지 않는다고 한다. 무명의 화공들이 쓴 빈약한 재료다. (57번) 굴에 있는 수화설법도. 이 보살상의 아름다움은 막고굴에서도 손꼽히는 것이다. 단홍색의 피부에 금가루를 뿌려 오칠을 한 화관은 조화와 아름다움의 절정이다. 화려한 57번 굴과는 대조적으로 단순한 벽화를 담은 것도 있다. 붓을 한 번 움직여 그린 듯한 사실적인 묘사로 일관된 이 벽화는 유녀다. 여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이 여자는 석가모니 불 육체를 바치며 과거를 청산하고 부처님을 따른다 라고. 불과 3m 넓이의 이 작은 굴에서 우린 돈왕의 또 다른 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막고굴의 가장 큰 적은 사막이다. 매일같이 바람이 싣고 오는 모래가 사원을 덮는다. 특히 강한 계절풍이 부는 4, 5월엔 날아오는 모래의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막고굴은 모래 속에 묻히고 만다.
1963년부터 4년간 본격적인 복원 공사가 진행됐다. 군대가 동원돼 모래를 막는 콘크리트 벽을 쌓은 것이다. 주위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외벽엔 고비 사막의 모래를 발랐다. 이제 막고굴은 온 세계 미술 연구가와 애호가의 감상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한때 벽화를 떼어가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1920년대에 미국의 한 미술사 연구가가 벽화를 떼어간 자국이다.这个壁画的当时年轻情况，先把这个壁画上涂了这个胶，在壁板涂上涂了有这个地方，胶好了之后啊，等它没有干的时候，用块布盖在这个高头，轻劲呢，很轻的劲的紧下来，紧下来等年稍微有干的时候啊，干了第二天干的时候就拉下来，那么就硬把它拉下来，拉到地下，拉到地下之后就画是反面东西。反面怎么办呢？把这个反面这个布摆了，在布的后面水把它把水弄深了，弄深了之后没有干的时候，一点点把它粘在这个另外一个布高头，再把它慢慢再取下来。这个的话也是一样的情况，就是这个颜色没有拉下去的东西，那布高头就没有的，这个已经拉下去，这个都是留下来的。这是两个菩萨，两个这样的菩萨。 오늘 이 두 보살상은 미국 보스턴의 포그미술관에 있다. 그걸 다시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돈황의 막고굴에 황금 시대를 가져다준 당나라였지만 그 힘이 약해지자 이곳은 또다시 여러 민족이 서로 다투는 무대로 변했다. 벽화는 그런 역사의 흔적을 전해준다. 8세기 말부터 티벳의 왕이 돈황을 다스렸다. (9세기) 중엽 지방 세력의 족장 장의조는 티벳 세력을 몰아내고 이곳을 다스렸다.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보석을 몸에 감은 호탕왕. 그의 영향력은 멀리 타클라마칸 사막 남단에서 이곳 돈황까지 미쳤다. (11세기에) 돈황을 지배한 서하왕. 이와 같은 민족 흥망의 역사에서 17번 굴의 수수께끼가 탄생한 것이다. 17번 굴의 수수께끼는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이 3m 넓이의 작은 굴이 왜 큼직한 16번 굴의 입구 부근에 서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열쇠는 이 홍변의 상에 있었다. 홍변은 9세기 중엽에 장의조가 티벳으로부터 돈황에 대한 실권을 다시 찾는데 협조한 인물이다. 17번 굴은 홍변의 공적과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벽화의 인물은 홍변의 동료다. 이 작은 굴을 세운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 20세기 초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방대한 양의 경전과 서화를 여기에 모아놓았을까? 关于这个张近东的封闭的年代的问题，是这个一个说法呢，就是在西夏要攻敦煌的时候，1035年到36年，这个是我们封闭起来的。另一个说法呢，在西夏攻占这个敦煌以后，在1054年到56年的时候封闭，这两个时代。这个西夏是对佛教是忠心的。 很是相信佛教的，所以他不会有这样子。第二个说法呢，是因为这个伊斯兰教要毁灭佛教，所以他们很怕的要封止。所以我们认为这个说法呢，两面还有争论，我们正要进一步的研究也，我们大家研究下去，今后有个很好的结果。 끝내는 규명이 안 될지도 모른다. 다만 돈황이 실크로드에서 커다란 문화 교류의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수하미인, 즉 나무 밑의 미인은 서방에서 전해진 풍요의 여신이다. 피르시아에선 포도넝쿨 아래에 서 있는 아나히타란 이름의 수하미인이 있다. 동쪽으로 옮겨와 인도의 중부 마르포트에서는 망고나무 아래 서 있는 약시상이 됐다. 다시 파미르를 넘어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의 요충지 투르판에 이르면 이곳의 수아미인은 사막에서의 생명의 상징인 타마리스크 나무 아래에 서 있다. 다시 동으로 옮겨 당의 서울 장안의 수아미인은 당의 황족의 묘에서 벽화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일본의 정창원에 보존돼 있는 한 병풍에도 수아미인이 등장한다. 오늘의 막고글은 실크로드로 인해 이루어진 위대한 문화 교류의 얘기를 간직한 채 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